이제 중요해요. 6월 모평 이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자, 6월 모평을 잘 봐도 나 이제 됐어. 자만해서 망하는 학생을 많이 봤고요. 못 봐도 역시 난 안 돼. 포기해서 망하는 학생을 봤습니다. 잘 봐도 못 봐도 자기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그렇게 그냥 무너지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잘 봤어. 아, 나도 하면 되는구나. 더 열심히 해야지. 6월 모평 에 열심히 해서 정말 최고를 찍는 학생도 봤고요. 그 다음에 6월 모평을 못 봤어. 내가 지금 여기에서 구멍을 발견한 게 다행이야. 지금 내가 이 구멍을 메워서 수능까지 잘 가야지. 이래서 또 성공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까지 여기 서서 정말 몇 명의 학생을 봤겠어요. 여러분도 6월 모평 이후에 제대로 공부해서 성공의 길로 가야 돼요. 아셨죠? 자, 3등급 80점 3등급은 나올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등급 컷에 있다가 저녁 때 예상 등급급 나올 거니까 지금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집중하세요. 자, 보세요. 6월부터 얘들아 10월까지 너희에게 기회가 있어. 이 기회를 걷어차면 안 돼요. 지금 이제 6월 시작했어요. 그쵸? 자, 여기는 이벤트, 각 달에 있는 이벤트들이에요. 자, 6월 모평 봤어. 그러면 반드시 뭐 하라고요? 육모 분석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기회입니다. 현충일부터 주말까지. 그 기회를 잡아서 6월 모평 해설 강의를 꼭 보세요. 반드시 도움을 받아서 6월 모평을 제대로 분석해 놓을 필요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풀서비스 보여줬죠? 그거 활용해서 여러분 제대로 잡아야 돼요. 하셨죠? 그리고 이거는 6월 말까지가 아니야. 당장 해야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해서 이 선지를 골랐더라? 이런 생각이 사라지기 전에 지금 해야 돼. 자, 7월에는 기말고사가 있어요. 재학생들. 기말고사는 수능 친구야. 그쵸? 기말고사는 수능이라 생각하고 3주, 4주 잡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수특 마무리해야 돼요. 자, 6월 모평까지가 수특 연계 범위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지금 끝냈어야 되는데 아직 남아있다? 그러면 수특 마무리하고 그러면서 잘 보세요. 상위권 학생들. 4주 특강 고난도 신유형 요 강의 도움 받아. 아셨죠? 나는 상위권인데 항상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하나의 구멍이 생긴다. 그럼 이거 도움 받으세요. 그 다음에 중하위권 학생들 약점 공략 들어가세요. 아셨죠? 지금 선생님도 그렇고 김철현 선생님, 남궁희 선생님이 약점 공략 강의 시작했어요. 자, 우리 중하위권 학생들은 선생님 저는요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약점이에요. 이런 학생들을 위한 강의예요. 꼭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이 여름방학을 잘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여름방학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때는 유형별 접근법을 알아야 돼. 한마디로 문제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내가 되게 똑똑하게 시간 단축을 하면서 문제를 풀까? 시간 단축법. 이거 여름방학 때 배웁니다. 어디에서? 수능 완성을 이제 여러분 구매를 하면은 서점에서 날아오죠? 그러면 앞부분은 유형편, 뒷부분은 실전편이야.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그 수능 완성의 앞부분 유형편에서 이거 너희가 정말 알고 싶어 하는 거잖아. 어떻게 하면 시간을 단축해요? 그거를 여러분이 여기에서 중요하니까 이렇게 확 커지네요. 그쵸? 자, 여기에서 배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월이 되면 얘들아 제발 9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묶어서 자, 선생님은 항상 여기 제자리에 붙박이로 서서 여러분의 선배들이 쭉 지나가는 거를 봐오고 있습니다. 저 무슨 여고괴담처럼. 그쵸? 그러면 여러분이 9월과 10월에 그 열심히 하던 고3들의 교실이 어떻게 와장창 무너진지 너무 잘 알아요. 9월 수시 접수가 시작돼요. 그쵸? 중요한 9월 모평도 있어요. 와장창 무너집니다. 수시 준비를 하면서 수시 원서를 넣으면 그 중에서 하나에는 내가 반드시 붙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요. 무너지거든요. 그때 무너지면 안 돼요. 6월 모평을 기준으로 해서 정신줄 부여 잡으세요. 그리고 수능 완성 마무리 가는 거야. 수능 완성 실전편을 보면서 마찬가지로 9월 모평 해설 강의 너무 중요합니다. 6월 모평과 9월 모평의 출제 요소들을 쫙 추리잖아? 그럼 놀랍게도 거기에 출제 요소들 중에서 수능에 이렇게 나온다? 선생님은 그걸 알아요. 여러분 제대로 분석해야 되는데 스스로 분석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설 강의 도움 꼭 받으라는 거예요. 아셨죠? 선생님이 얘들아 인강을 꼭 들어. 완강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거의 없어요. 선생님은 수특 완강하지 마. 수완 완강하기만 해봐라. 막 이러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꼭 완강. 아셨죠? 꼭 도움 받으세요. 그리고 10월 마지막 기회죠. 여기서 포기하고 무너지면 안 됩니다. 수능 완성 마무리는 사실 이전에 하면은 더 좋습니다. 안 됐다면은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가지고 여러분 마지막까지 성장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대략적으로 이래요.
아셨죠? 이거 꼭 기억해서 특히 어디 9월에서 10월 무너지면 끝장이다.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영역별 포인트 점검을 해봅시다. 얘들아, 화법과 작문은 문제 유형별 접근법, 문제 유형별 접근법, 문제 유형별 접근법 100번 말해주고 싶어. 보자마자 이거 말하기 방식 파악하는 문제네. 보자마자 이거 계획을 세웠는데 그 전략이 반영되는지 봐야 되는 거네. 요렇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땐 이렇게 풀어야 돼. 이 접근법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개념 없어. 개념은 많지 않아요. 없는 게 아니라. 자, 문법은 여기 있는 개념 모르면요. 수능시험 보러 가면 안 돼요. 아셨죠? 요거 정리해야 되고. 문학 같은 경우, 독서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문제 유형별 접근법 아주 중요합니다. 수능 완성 어디에서? 우리 유형표에서 하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눈으로 한번 쭉 봤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 아직도 오답 정리가 뭔지 모르는 학생들이 있더라. 아직 기출분석이 뭔지 몰라요. 선생님이 우리 학교 학생 1시간 동안 상담했어요. 자, 실전 느낌으로 오늘 6월 모평 봤던 그 느낌 있죠? 그 느낌을 상상하면서 막 주입시켜. 난 지금 수능시험 보는 거야. 실전 느낌으로 문제를 풀어요. 채점을 하는데 해설지 보면 안 돼. 절대 안 돼요. 채점을 해요. 동그라미 번호만 보고 채점을 해. 그 다음에 틀린 문제를 찾아서 내가 고른 선지는 3번인데 정답은 1번이래. 해설지 절대 보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고른 게 3번이 왜 틀렸고 1번은 왜 맞는지 껴 맞춰. 지문에 있는 정보를 가져다가 끼워 맞춰. 이것 때문에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나는 틀린 것 같은데? 끼워 맞추세요. 생각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지문과 문제가 어떤 내용을 출제 요소로 삼았는지 아까 봤던 거 있잖아. 그쵸? 뭐냐면 지문 속에서 관점 설명했다. 지문 속에서 원리 설명했다. 그런 것들을 한번 분석해보고 마지막에 해설지를 꼼꼼히 읽어보면서 내 생각의 흐름이 제대로 갔는지 그때 가서 점검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채점에 틀렸어. 나 이거 헷갈렸는데 해설지 열심히 읽어. 그렇구나. 넘어가잖아요. 그럼 성적이 여러분 실력이 안 올라가는 거야. 같습니다. 아셨죠? 제가 항상 얘기를 해요. 6월 모의평가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간략하게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제 6월입니다. 수능 특강 아직 다 풀지 못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6월 모의평가 범위까지만 푼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수능 특강 마무리하세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학교에서도요. 6월 모의평가 기출문제, 3개년 기출문제를 학생들 이번에 진짜 열심히 한번 풀어보자라는 취지로 계속 나눠주고 계속 체크했었거든요. 오늘 딱 시험 치고 애들이 선생님 저 진짜 많이 올랐어요 라는 친구들 많았어요. 7월까지 평가원 기출문제 정리 안 된 친구들은요. 반드시 평가원 기출문제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여름이 옵니다. 그러면 수능 완성, 그리고 9월까지 수능 완성 마무리 하시고요. 그리고 10월, 11월에는 실전 연습하면서 계속 무한 반복, 복습하는 그런 패턴으로 공부하시면 충분히 여러분 성적은 많이 오르실 거예요. 6월 모의평가 이후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우선 당장 해설 강의 보면서 문항 분석하시고요. 그리고 놓치고 있던 고등학교 1학년 개념들이 있을 거예요. 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든지 뭐 직선의 방정식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한 번 더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난도 문항 유형은 아까 선생님이 알려드렸죠. 해설 강의 보면서 한 번 더 유형 파악하시고요. 마지막 적분이랑 통계 공부 안 한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확실하게 한 번 더 정리하시면 충분히 여러분 수능에서 고득점 노리실 수 있을 겁니다.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자,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치기 소년, 양치기 소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연계교재만큼은 내가 착실하게 수능 특강, 수능 완성까지 갈 자신이 없다면 수능 특강이라도 완벽하게. 학생들이 이런 얘기해요. 아유, 수능 문제 할 때 연계교재보다 기출이야, 기출. 그런데 기출을 했을 때 성과가 나타납니다. 다만 기출을 풀 수 있는 개념 유형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연계교재거든요. 수능 특강입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 정말 완벽하게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밑거름으로 해서 기출 문제를 유형별로 풀어보세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시험지로 풀어요. 시험지로 푸는 것보다 어느 단원에 뭐가 나오더라. 미적분투의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서 어떤 유형이 나오더라. 지수함수의 평행이동, 대칭이동, 로그함수의 평행이동, 대칭이동, 지수와 로그의 방정식, 부등식 이런 문제밖에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엉뚱한 걸 하는 거죠. 막. 나오는 문제를 공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출 연습이 단원별로, 유형별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모평 전국연합 모의고사를 실전처럼 연습을 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EBS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도 있고요. 여러분들 뭐 EBS 봉투형 있죠. 만점 모의고사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뭐 EBS 거만 또 구입해서 푸는 거 아니잖아요. 많은 봉투 모의고사들 풀잖아요. 그런 거를 좀 더 실전적으로 감각을 키워내는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이 공부법이요. 실제 수학만 통하는 게 아니에요. 다 통해요. 개념, 유형, 기출, 실전 연습. 이 어느 단계라도 어그러졌을 때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남은 시간이 163일, 그리고 긴 여름방학, 그리고 당장 이번 주에, 이 라이브니까 좋네요. 이번 주에 저희 학교도 6월 현충일, 그 다음날 재량유업일 들어가고요. 토요일, 일요일, 4일이 연휴예요. 4일이. 여행 왔다고 생각하십시오. 독서실로. 야, 날씨 더운데 시원하고 좋죠. 이럴 때 집중적으로 해서 뭔가를 끝내보는 게 좋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건요. 탐구 한 과목을 정복하세요. 그리고 수학 한 과목에 대해서 적어도 수능 특강에 뭔가는 한번 복습을 다 해보세요. 그런 미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보내주신다면 훨씬 의미 있게 보내지 않을까. 저는 연휴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학생들 노래들 놀라 이거죠. 공부할 애들은 공부해서 성적 올라가는 겁니다. 어떻게 공부 안 한 애들까지 다 챙겨가겠습니까? 근데 EBS에 이렇게 여러분들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분명히 여러분들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학생이요. 그 의지를 절대 꺾지 말고 이번 휴일, 아니 내일 모레부터가 아니고 right now, 지금부터 오늘 계획 잡아서 내일부터라도 당장 움직일 각오를 한번 다져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상위권 학생, 제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시간 때우는 공부하지 마십시오. 학생들이 그냥 오늘 저녁에 수학 문제 좀 풀까? 아, 안 풀리네. 오늘 수학이 아닌가 보다. 국어는 읽히거든요. 또 풀어봐. 그런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정말 억울하지 않아요? 시간을 공부한다라고 공부는 했는데 효과가 없는 거? 왜? 계획적이지 않은 공부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수학 1등급 받고 싶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92점을 받아낼지 그 전략을 구상하시고 그 전략을 7월까지 뭐를 할 거고 8월까지 뭐를 할 거고 9월까지 뭐를 할 거고 그래 수능에서 나는 반드시 21번, 30번을 제외하고 다 맞춰버리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시라는 얘기지. 그런 생각 없이 1등급 받고 싶어? 꿈만 꾸십시오. 꿈만 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EBS 추천 문제로서는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3, 4주 특강 엄청 어렵습니다. 네. 뇌를 말랑말랑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고난도 시크릿 X 모의고사. 이런 거 활용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파트 아시잖아요. 미적분 활용 문제, 역함수 미분법 요즘 대세죠. 그 다음 기하 벡터, 평면 벡터, 공간 벡터. 요즘은 벡터가 나타내는 영역을 표시하는 게 관건이거든요. 그런 관건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1등급 학생들입니다. 자, 2등급, 3등급의 학생들은 88점을 목표로 하십시오. 그래, 예를 들면 21번, 29번, 30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문항은 내가 다 맞추겠다. 그런데 찍어서 21번 맞춰? 그러면 92점 돼버리는 거야. 대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하게 되냐? 요 문장을 제외하고 자꾸 반복해서 훈련하십시오. 수능 특강, 수능 완성, 파이널, 만점 마무리까지 여러분들이. 이게 바로 개념, 유형, 그 다음에 실전 연습까지를 안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 밟아주시고 4등급, 5등급, 5등급이요. 가형에서는 5등급 학생도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라고요. 실수 몇 개 하면 5등급 그냥 나와버린다고요. 네. 그래서 유형에 대한 좀 집중적인 훈련을 해서 20, 21, 28, 29, 30 이걸 제외한 나머지 25문제는 무조건 맞출 수 있도록 연습하시라고요. 그게 안 돼 있는데 30번을 풀고 싶대요. 왜? 뭘 원하는 건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30번을 풀어서 맞췄대. 그런데 앞에서 실수해서 4점짜리 틀렸대. 그래도 넌 96이야. 명심하라고요. 30번을 틀려도 96이고 쉬운 거 실수 안 해도 96이라는 겁니다. 30번 맞춘 96점이라고 수능 시험표에 수능 성적표에 찍혀 나오는 거 아니니까 우리 제발 정신 차립시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내용에 집중 훈련을 하시면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수능 특강 정말 많이 풀어보세요. 그리고 기출의 미래, 평가원 문제로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게 반복되어졌을 때 큰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눠볼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지금 솔직히 영어 보고 좌절하고 실망한 친구들도 물론 있겠지만 더 많은 친구들이 나 이제 영어 좀 됐나 봐. 어느 정도 궤도 오른 것 같아.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쓴소리 좀 하고 시작하려고요. 통계를 좀 보여드릴게요. 2018학년도 수능이요. 1등급의 비율이 10%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역시 영어는 절대평가되니까 뭐 크게 부담 갖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 영어는 좀 천천히 시작해도 어느 정도 등급이 나올 것 같아.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2019학년도 6월 모평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어땠습니까? 1등급 비율이 4%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많이 좌절했어요.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9월 모평에 1등급 비율이 8%. 그러니까 조금 쉽게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내가 6월부터 시작해서 7, 8, 9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더니 성적이 이렇게 올랐구나. 이제 영어는 됐나 보다. 이렇게 손을 놨단 말이에요. 막상 수능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1등급 비율이 4.7%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그리고 제일 안타까웠던 이야기가 뭐냐면 선생님 저 진짜 1점만 더 있었더라면 그 1점이 모자라서요. 제가 올해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올해는요. 진짜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고 기본기부터 우직하게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1점만 더 있었더라면. 그 이야기 하지 않으시려면 이번 시험을 잘 봤던 못 봤던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난이도에 상관없이 진짜 우직한 걸음으로 합격까지 걸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는 제가 꼭 하고 싶어요. 자, 그럼 오늘은 쓴소리 컨셉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부터 하려고요. 일단 공부할 때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이거예요. 쌤, 제가 단어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단어 외우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요. 이렇게 단어라는 건 언제든지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건데 내가 아직 안 하고 있어서 그치만 언젠간 할 거다. 그 언제가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수능 날까지 매일 50개 단어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단어가 약하면은 문장 해석이고 지문 해석이고 그냥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꼭 기본 바탕으로 깔고 가는 건 오늘부터 약속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맞아요. 이제 지금쯤부터 이제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 소위 말하는 뭐 스킬이다, 전략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뭐 지문의 내용을 100% 이해하지 못해도 이렇게 읽고 막 추론하면 풀 수 있다. 맞아요. 우리도 그거 연습할 거예요. 수능 완성부터 진짜 열심히 연습할 겁니다. 다 이해 못했더라도 빈 구멍이 좀 있더라도 어쨌든 정답은 찾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그것도요. 어느 정도 기본이 돼 있을 때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 보통 영어 지문이 한 6, 7문장 정도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중에 한 2문장 이해가 안 됐다. 그러면 논리력으로 추론 가능하죠. 5문장을 가지고 그 2문장의 공백을 메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8, 90%의 수험생들은 어떤지 아세요? 네, 그 2문장 이해 못한 거 맞아요. 근데 나머지 5문장도 해석이 7, 80%밖에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건 아예 이해가 안 됐는데 이것도 잘 모르겠고 죽도 밥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마음 아프지만 그냥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게 등급으로 말씀드릴게요. 3등급 이하가 나왔다라고 하면 아직 문장 해석에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여름까지는 내가 문장 해석 공부를 가져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휘랑 구문이 조금씩만 부족한 상태라면 이제부터 논리적 추론으로 그 간극을 메우는 연습하시면 되고요. 공부할 때는 완벽주의, 시험장에선 최적주의가 필요한데 대부분 거꾸로 하고 계세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그냥 그럭저럭 하고요. 갑자기 시험장에 가면 이게 해석이 안 돼서 답을 못 찾겠대.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반대로 할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계획표를 짜왔습니다. 저는 계획표 볼 때 앞에서부터 보는 거 말고 역순으로 보는 게 더 좀 마음을 잡기가 좋더라고요. 일단 10월, 11월은요. 실전 연습하셔야죠. 맞아요. 이때는 실전의 기간입니다. 실전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가진 실력대로 시험장에서 100% 발휘하는 거. 내가 지금 80점짜리 실력인데 실전 연습이 안 돼서 70점밖에 안 나와. 그러면 실전 연습하면 어떻게 돼요? 80점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의 점수가 눈에 보이게 오르는 시기가 바로 이 10월, 11월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착각하세요. 제발 실전 연습했더니 점수가 오르네. 그럼 나도 6월부터 실전 연습만 해야지. 이런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바꿔서 얘기를 해볼게요. 제 실력이 60점이에요. 근데 실전 연습이 안 돼서 지금 50점이 나와요.
그러면 당장 실전 연습 시작하면 10점 오르겠죠. 60점까지는 나와요. 근데 거기가 한계란 얘기입니다. 왜? 실전이라고 하는 건 갖고 있는 실력만큼만 나오는 거지 그 이상이 나오는 공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예 이렇게 횟수로 적어봤는데요. 10월에 12회, 이거 미니멈으로 잡은 거예요. 넉넉하게. 그리고 11월에 5회. 이렇게 보더라도 실전 연습이 부족해서 사실은 성적이 안 나오는 건 아니라고요. 오히려 기본이 부족해서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수능 완성 교재 2달 이렇게 넉넉하게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건대는 9월 초까지는 끝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기간은 뭐 하느냐. 연계 교재 복습도 하시고 여러분이 이제 많이 틀리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거는 집중적으로 기출문제 가지고 동일 유형만 쫙 뽑아서 정리를 하시면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거든요. 이때 제일 좋은 자료가 뭐냐면 물론 평가원에서 출제되는 모의고사도 좋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출제하는 학력평가까지 다 집어넣으셔서 동일 유형만 연습하시면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그러면 저 지금부터 그 약점 연습만 하겠습니다. 근데 약점 유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유형 빼고 나머지는 안정적으로 맞는다라고 할 때 시작하는 거지. 지금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는데 나는 빈칸 틀렸으니까 빈칸 문제 열심히 연습해야 되겠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 약점 공략은 언제? 빈칸 빼고는 나머지가 다 정리가 됐을 때. 자, 제가 그냥 한번 최악의 시나리오를 잡아봤어요. 아직 수능 특강도 제대로 못 끝냈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생각보다 시간이 괜찮죠. 6월 수능 특강, 7월 영어 독해 연습, 8월 수능 완성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근데 이제 밑에 뭐라고 적혀 있죠. 기본기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기술 가지고 극복할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문장 연습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 연습하는 기간을 6월, 7월, 8월 이렇게 잡고 여러분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2월 모의평가를 공부해야 될 거냐. 그래서 제가 제목을 아플수록 복귀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진짜 완전 시험 못 봤는데 시험지 다시 거들떠 보기도 싫죠. 이거 복귀한다는 건 상당히 고통스러운 작업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이렇게 할 겁니다. 일단 실전처럼 다시 읽으실 건데요. 이번에는 정답의 근거에 밑줄을 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데 왠지 이거 같은데가 아니고 이것 때문에 이게 답이고 이것 때문에 이게 답이야 라는 걸 밑줄을 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맞았다 틀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맞았으면 나는 거의 글의 후반부에서 정답을 확신을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초반에서도 잡을 수 있었겠구나. 정답을 잡는 포인트를 조금 더 당길 수는 없었나? 이제 그거를 여러분이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정답의 단서를 못 찾았다라고 하면 이건 당연히 해설 강의나 해설지 참고하시면서 여기가 단서였는데 내가 이걸 놓쳤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다시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게 4번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됐던 문장을 정리하는 거.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거꾸로 해요. 4번을 제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영어 오답 노트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보면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해석이 안 됐던 문장, 뭐 복잡했던 구문 막 이런 거를 옆에다 이렇게 막 정리를 예쁘게 하세요. 그거는 이 정답 단서 찾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 다 끝나고 나서 하는 부수적인 공부죠. 이게 여러분 공부에 초점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